채화영, 이 여자는 지금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저질렀다는 표현도 부족합니다.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한 남자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오복길, 아무 죄 없는 반찬가게 아저씨, 장미의 양아버지. 그는 단지 진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채화영의 스패너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39회, 우리는 이 여자가 얼마나 끔찍한 괴물인지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병실에 누워 의식 없는 복길의 코를 막는 채화영의 손. 그 차가운 눈빛. 30년 전부터 이어진 관계의 끝은 대체 어디일까요?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드림호텔 대표실로. 채화영은 침착합니다. 너무나도 침착합니다. 경찰이 오복길과의 통화 내역을 묻자 그녀는 완벽하게 준비된 대답을 내놓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반찬을 통사로 오지 않는다면서 가져다 준다면서요. 그날 제가 회의 중이라 바빠서 오늘은 안 된다고 돌려보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돌려보냈다는 표현. 이 여자는 자신이 오복길을 만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확인합니다. 대표님이 사무실에서 어디도 안 나가셨다는 것을. CCTV도 비서들의 업무일지도 모든 증거가 채화영의 무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날 밤 주차장 CCTV가 오작동으로 꺼졌다는 것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강혁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채화영의 신복. 아니, 신복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그녀를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남자. 스패너는 어떻게 처리했어? 채화영이 묻습니다. 이강혁은 대답합니다. 인근 산에 묻었습니다. 잘 처리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누구도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듣고 계십니까? 스패너를 처리했다는 것, 산에 묻었다는 것.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계획된 살인입니다. 채화영은 오복길이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정숙희의 쌍둥이 딸 중 한 명을 빼앗은 비밀. 설인이 사실은 장미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그 끔찍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아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복길이 드림호텔을 찾아왔습니다. 채화영을 만나러. 하지만 그는 채화영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만났지만 살아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스패너에 머리를 맞고 그리고 어딘가로 옮겨져 교통사고로 위장된 채. 태평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근데 하필 그때 호텔 CCTV는 오작동으로 꺼져 있는 거야? 그 큰 호텔에서 말이 되냐고? 맞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드림그룹만큼 큰 호텔에서 CCTV가 그냥 꺼질 리 없습니다. 특히 주차장 전체가 동시에.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끈 겁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범행 현장을 지우기 위해.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강혁입니다. 이 남자는 채화영을 사랑합니다. 찐으로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하지만 감히 고백도 못하고 그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릅니다. 채화영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할 남자. 그녀를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을 남자. 의사가 사고로 인한 손상일 수도 있답니다. 이강혁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채화영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머리 손상은 사고의 충격으로 입은 손상일 수 있다고. 다행이네. 스패너로 내려치는 흔적이 안 남아서. 들으셨습니까? 다행이라는 단어를.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흔적이 안 남아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이 여자. 채화영은 인간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범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설인. 채화영의 딸. 마 회장의 손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재벌가 공주. 이 아이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엄마와 이강혁의 대화를. 스패너는 어떻게 처리했어? 인근 산에 묻었습니다. 설인은 혼란스럽습니다. 스패너? 산에 묻었다고? 그리고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전에 했던 말. 잘 숨겼어. 그 스패너 말이야. 둔기. 스패너. 그리고 교통사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설인은 병원으로 갑니다. 그 교통사고 피해자가 누군지 확인하러.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 오장미. 복길의 병실 밖에서 울고 있는 자신과 쌍둥이처럼 닮은 그 여자를. 저게 뭐야? 내가 왜 저기 있어? 나잖아. 내가 왜 저기 있어? 내가 왜 저기 있냐고? 서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공포에, 혼란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엄마가 그 아저씨를 공격한 것. 그 아저씨가 자신과 똑같이 생긴 장미라는 여자를 키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것. 설마 엄마는 그 아저씨가 날 닮은 장미라는 여자를 키우고 있다는 걸 아는 걸까? 그래서 일부러 죽이려고 스패너로 내리치고. 서린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 쌍둥이를 떼어놓고 한 명은 재벌가 공주로 키우고 한 명은 버린 그 끔찍한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른 엄마. 서린의 세계가 무너집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건데? 이 질문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서린은 지금까지 엄마를 믿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자신을 사랑하는 엄마를. 하지만 이제 알게 됩니다. 그 사랑 뒤에 숨겨진 광기를, 욕망을, 그리고 살인을. 일단 증거는 못 찾았지만 엄마가 그 사건 현장에 갔던 건 확실해. 일단 날 닮은 장미라는 그 여자의 정체, 그걸 먼저 밝혀야겠어. 서린은 이제 더 이상 순진한 공주가 아닙니다. 그녀는 탐정이 됩니다. 진실을 찾는. 그리고 이 진실은 채화영의 모든 것을 파괴할 것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은 아마 이 순간일 겁니다. 채화영이 복길의 병실에 들어갑니다. 혼자. 의식 없이 누워있는 복길. 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여자가 지금 자신의 침대 옆에 서 있다는 것을. 채화영이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그래야 내가 사니까. 이 한 문장이 이 여자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은 여자. 30년 전 정숙희랑 오장미가 조용히 죽어줬음 이런 일 없었어. 그냥 그 길에서 죽지. 왜 아직 살아있냐고. 듣고 계십니까? 채화영은 정숙희와 장미가 30년 전에 죽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비밀과 함께.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선택합니다. 다시 한번 죽음을. 그녀의 손이 복길의 코를 막습니다. 숨을 막는 그 순간 카메라는 채화영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냥 차갑게, 냉정하게 한 사람의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다행히 이강혁이 나타나 막지만 이 순간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됩니다. 채화영은 구제불능의 괴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강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사고로 인한 손상일 수도 있답니다. 그는 채화영을 안심시킵니다. 복길의 두부 손상이 스패너 흔적이 아니라 교통사고 충격으로 보인다고. 이 두 사람은 완벽한 공범입니다. 하나는 명령하고 하나는 실행합니다. 하나는 살인을 지시하고 하나는 증거를 인멸합니다. 그리고 둘 다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합니다. 이 실장 덕분에 모든 게 원만히 잘 해결된 것 같아. 오복길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리도 없겠고. 원만히 해결이라는 표현.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을 원만히 해결이라고 표현하는 이 여자. 채화영은 기분이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아, 내 곁에 네가 있어 다행이다. 이강혁을 보며 미소 짓는 채화영. 하지만 그녀는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 박 밖에서 서린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스패너로 내리치는 흔적이라는 말을. 산에 파묻었다는 말을. 모든 것을. 한편 장미는 무너져 내립니다. 아빠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서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장미는 채화영에게 전화합니다. 여러 번. 하지만 채화영은 계속 피합니다. 왜일까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채화영에게 죄책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녀는 단지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 전화를 받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지, 어떻게 행동해야 의심받지 않을지. 이강혁이 조언합니다. 한 번은 통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경찰이 와서 조사해 갔다는 게 귀에 들어갔을 텐데. 언제까지 모른 척 피하는 것도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화영은 전화를 받습니다. 네. 대표님, 전화 여러 번 했었어요. 장미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아빠 걱정해, 불안해. 하지만 최화영의 목소리는 안정적입니다. 완벽하게 연기된 걱정으로. 장미 씨 많이 힘들지? 세상에. 아버님은 어떡하다 그런 사고를 당하셨어?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최화영은 복길이 왜 사고를 당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장미가 묻습니다. 대표님, 저 경찰 말로는 아빠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저고 그 직전에 통화한 사람이 대표님이라던데 혹시 아빠가 대표님께 무슨 말씀은 없으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복길이 최화영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최화영은 완벽하게 대답합니다. 뵙지는 못하고 통화만 했는데 뭐 딱히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내가 회의 중이라 바쁘니 다시 전화 주겠다고 했거든. 아버님이 찾아온지도 몰랐어, 난.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최화영은 복길을 만났습니다. 주차장에서. 그리고 스패너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모릅니다. 자신의 상사가, 멘토가, 그렇게 믿었던 최 대표가 사실은 자신의 아빠를 죽이려 한 살인자라는 것을. 아버님, 곧 괜찮아지실 거야. 또 전화할게. 최화영이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이강혁에게 말합니다. 다행입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복길만 이제 죽어주면 일은 깨끗이 정리되는 건데. 들으셨습니까? 죽어주면이라는 표현을. 최화영에게 복길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아니, 죽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깨어나서 진실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 그래서 최화영은 기다립니다. 복길이 스스로 죽기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지기를. 하지만 만약 그가 깨어난다면 최화영은 다시 한번 살인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완벽하게. 백호와 태평, 그리고 장미는 퍼즐을 맞추려 합니다. 아버님이 드림호텔 갔다가 뭘 타고 사고 현장까지 갔는지도 의문이에요. 그 사이에 누굴 만나서 술 마셨는지 그런 것들 밝혀내야 돼요. 백호의 말이 맞습니다. 복길은 어떻게 드림호텔에서 그 시골 사고 현장까지 갔을까요? 누군가 데려다 준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차에 실려간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시간에 CCTV가 꺼져 있었을까요? 태평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하필 그때 호텔 CCTV는 오작동으로 꺼져 있는 거야? 그 큰 호텔에서 말이 되냐고? 맞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걸 그냥 불운한 우연으로 치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화영의 알리바이가 완벽하니까. 비서들의 증언도, 업무일지도, 모든 증거가 그녀가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강혁이라는 존재를. 최화영의 신복.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남자. CCTV를 끄는 것쯤 그에게는 일도 아닙니다. 복길을 어디론가 옮기는 것도, 교통사고로 위장하는 것도, 증거를 인멸하는 것도,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증거, 스패너는 이미 산 어딘가에 깊이 묻혀 있습니다. 인근 산에 묻었습니다. 잘 처리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누구도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이강혁의 말이 맞습니다. 누구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산은 넓고 스패너는 작고 그리고 그것을 묻은 위치를 아는 사람은 이강혁뿐입니다. 완벽한 범죄. 하지만 모든 완벽한 범죄에는 균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균열은 설인입니다.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 그 소녀. 일단 날 닮은 장미라는 그 여자의 정체, 그걸 먼저 밝혀야겠어. 설인은 이제 장미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폭발할 것입니다. 최화영이라는 인물을 분석해봅시다. 겉으로는 우아한 드림호텔 대표, 마 회장의 며느리, 성공한 커리어우먼. 하지만 속은 끓어오르는 욕망의 화산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게 그녀의 인생 철학입니다. 30년 전 그녀는 정숙희에게서 딸 하나를 빼앗았습니다. 왜일까요?
마 회장의 핏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재벌가의 며느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마 둘 다일 것입니다. 최화영은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오직 욕망과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설인을 사랑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녀는 설인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뿐인 딸 자신의 생명줄 설인을 끔찍이 아낀다. 이 줄을 놓치는 순간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설인은 최화영의 사랑이 아니라 생존 수단입니다. 마 회장의 핏줄, 드림그룹의 상속자, 자신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보험. 그래서 최화영은 설인을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미와 정숙희는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한 진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으니까. 쌍둥이를 떼어놓았다는 것, 한 명을 버렸다는 것, 30년간 거짓말로 살아왔다는 것. 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최화영은 모든 걸 잃습니다. 설인도 재산도 지위도 모든 것을. 그래서 그녀는 선택합니다. 살인을. 오복기를 죽이고 필요하다면 정숙희도 장미도 죽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정숙희랑 오장미가 조용히 죽어줬음 이런 일 없었어. 이 말 속에 최화영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녀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장애물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완벽하게. 이강혁은 어떨까요? 이 남자는 최화영을 사랑합니다. 미치도록 병적으로 사랑합니다. 화영을 찐으로 사랑하지만 감히 화영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화영을 존경하고 경외한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광신입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을 여신으로 받들어 모십니다. 그리고 여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살인도, 증거인멸도, 거짓 증언도. 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충실한 개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실행할 뿐입니다. 이런 남자가 최화영 곁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최화영의 광기에 이강혁의 맹목적 충성이 더해지면 그들은 무적입니다. 어떤 범죄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독재자에게 균열이 생기듯 최화영에게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의 이름은 설인입니다. 설인은 지금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엄마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고 꽃길만 깔아준 엄마. 다른 한쪽에는 진실이 있습니다. 엄마가 살인자라는 끔찍한 진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엄마는 왜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건데? 설인의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선택의 고통. 설인은 엄마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일단 증거는 못 찾았지만 엄마가 그 사건 현장에 갔던 건 확실해? 일단 날 닮은 장미라는 그 여자의 정체, 그걸 먼저 밝혀야겠어. 설인은 이제 탐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순간 엄마를 잃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설인은 나아갈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인은 아나무인의 아이콘이니까. 세상 겁나는 게 하나 없는 소녀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말이 싫은 사람이니까. 설인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돈도, 지위도, 사랑도. 하지만 그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다 가질 수 있어서 뭘 가져도 즐겁지 않고 주위엔 자신의 돈만 쳐다보는 사람뿐이니 한없이 외롭다. 설인의 외로움은 거짓 위에 세워진 삶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엄마가 거짓말쟁이라는 것. 자신의 정체성조차 거짓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설인은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엄마를 파멸시키는 한이 있어도.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설인이 장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과 똑같이 생긴 그 여자를, 쌍둥이 언니를. 설인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신이 사실은 빼앗긴 아이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아니면 장미를 적으로 볼까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이게 39회가 남긴 가장 큰 의문입니다.
본론 8부 장미의 무너짐과 백호의 헌신. 한편 장미는 무너져 내립니다. 아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혼수 상태로. 그리고 장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아빠가 깨어나기를. 아니면 영영 떠나가기를. 근데 우리 아빠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장미의 이 절규가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십니까? 장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가난도, 편견도, 엄마의 장애도. 하지만 아빠마저 잃는다면 장미는 버틸 수 있을까요? 어른스럽고 밝고 따뜻하지만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 난관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는 강철 멘탈 여전사. 장미의 캐릭터 소개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사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지금 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다행히 백호가 있습니다. 장미 씨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아요. 백호의 이 대사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는 장미를 사랑합니다. 죽을 듯이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그리고 장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도, 범인을 찾는 것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아버님이 드림호텔 갔다가 뭘 타고 사고 현장까지 갔는지도 의문이에요. 그 사이에 누굴 만나서 술 마셨는지 그런 것들 밝혀내야 돼요. 백호는 변호사입니다. 정의감 넘치는 인류에 충만한. 그는 이 사건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의문점들을 하나하나 파헤칠 것입니다. CCTV 오작동도, 복길의 이동 경로도, 모든 것을. 그리고 언젠가 진실에 다다를 것입니다. 최화영이라는 이름에. 하지만 그때까지 복길이 살아있을까요? 최화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길이 죽기를. 오복길만 이제 죽어주면 일은 깨끗이 정리되는 건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복길이 먼저 깨어날까요? 아니면 최화영이 먼저 그를 죽일까요? 39회는 이 긴장감 속에서 끝납니다. 39회를 보면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복길은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가 최화영을 만나러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반찬을 팔러 갔을까요? 아니면 설인과 장미가 쌍둥이라는 걸 알고 추궁하러 갔을까요? 자, 너지? 네가 우리 스킷이라 장미 죽이려고 한 거지. 이유가 뭐야? 대체 이유가 뭐냐고? 최화영의 회상 속 복길의 말. 복길은 알고 있었습니다. 스키장 사건을, 장미를 죽이려 했던 것을, 그리고 아마도 그 이유까지. 쌍둥이를 떼어놓은 것. 30년간의 거짓말. 복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강혁은 왜 이렇게까지 최화영에게 충성할까요? 단순한 사랑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최화영이 이강혁의 약점을 쥐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이강혁도 과거에 뭔가 큰 죄를 저질러서 최화영과 공범 관계인 건 아닐까요?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강혁의 충성은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설이는 진짜로 진실을 밝힐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엄마 편을 들까요? 설인의 캐릭터는 복잡합니다. 안하무인의 아이콘이면서도 동시에 외롭고 진실을 갈구하는 소녀. 그녀의 선택이 이 드라마의 향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 장미와 설인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설인은 이미 장미를 봤습니다. 병원에서. 저게 뭐야? 내가 왜 저기 있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보는 건 누구에게나 충격일 테니까. 하지만 다음은 무엇일까요? 설인이 장미에게 다가갈까요? 안녕, 나는 내 쌍둥이 동생이야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숨어서 지켜볼까요? 진실을 더 파헤친 후에. 이것도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정숙희는 언제 기억을 되찾을까요? 정숙희는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사고로. 하지만 이게 정말 사고였을까요? 혹시 최화영이나 마 회장이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정숙희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30년 전의 진실을, 쌍둥이 딸들을, 마동석과의 사랑을, 모든 것을 기억해낸다면 그때가 최화영의 진짜 파멸이 시작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마 회장은 진실을 알고 있을까요? 마 회장은 독재자입니다. 카리스마 끝판왕.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
하지만 그도 속았을까요? 채화영에게? 설인이 자신의 진짜 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면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을까요? 피해 순수성보다 가문의 체면이 더 중요해서? 이것도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39회를 기점으로 이 드라마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는 채화영의 동무대였습니다. 완벽한 범죄, 완벽한 알리바이, 완벽한 통제. 하지만 이제 균열이 생겼습니다. 설인이라는 균열이. 그리고 이 균열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첫째, 설인은 장미를 만날 것입니다. 직접 대면하고 대화하고 진실을 나눌 것입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극적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똑같은 얼굴의 두 여자가 마주보고 서서 한 명은 재벌가 공주, 한 명은 반찬가게 딸. 하지만 사실은 쌍둥이 자매. 이 장면은 이 드라마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입니다. 둘째, 복길은 깨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면 드라마가 너무 빨리 끝나니까. 복길이 깨어나서 증언하는 순간 채화영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채화영이 그냥 두고 볼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시도할 것입니다. 복길을 죽이려고. 이번에는 이강혁이 직접 나설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침입해서 주사를 놓거나 기계를 조작하거나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설인이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의 살인을 직접. 셋째, 백호와 태평의 조사가 진전될 것입니다. 호텔 근처 교통수단 전부를 뒤져봐야겠어요. 백호의 이 말이 폭선입니다. 그들은 뭔가를 찾아낼 것입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나 증거나 작은 단서라도 찾으면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넷째, 정숙희가 뭔가를 기억해낼 조짐이 보일 것입니다. 오빠 보고 싶다. 복길 오빠 어디 갔어? 정숙희의 이 말. 그녀의 머릿속 어딘가에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복길과 함께 보육원에서 자란 기억. 장미를 낳은 기억. 마동석을 사랑한 기억. 그리고 언젠가 그 기억들이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때가 채화영의 종말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다섯째, 이강혁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채화영에게 절대 충성하지만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특히 설인이 진실을 알게 되면. 이강혁도 설인을 보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 아이가 고통받는 걸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라고. 그리고 그 순간 이강혁이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내놓거나 자백하거나. 여섯째, 마 회장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설인이 자신의 친손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리고 진짜 손녀가 장미라는 걸 알게 되면 마 회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는 피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내 핏줄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렇다면 장미를 받아들일까요? 진짜 손녀로? 그리고 설인은 버릴까요? 가짜 손녀로? 아니면 둘 다 받아들일까요? 이것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일곱째, 채화영의 파멸은 단계적으로 올 것입니다. 먼저 설인을 잃습니다. 딸의 신뢰를. 그 다음 증거가 드러납니다. 스패너든 CCTV든 뭔가가. 그리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게 그녀의 본질이니까. 감옥에 가면서도 모든 걸 잃으면서도 끝까지 악랄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39회는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채화영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면 이제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설인의 각성.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엄마는 왜 나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건데? 이 질문이 채화영의 왕국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격할 것입니다. 한 여자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파괴하는지, 한 남자의 맹목적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강력한지. 복길은 깨어날까요? 설인은 장미를 만날까요? 채화영은 다시 한번 살인을 시도할까요? 이강혁은 끝까지 채화영 편에 설까요? 정숙희는 기억을 되찾을까요? 모든 질문의 답은 다음 화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드라마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수의 얼굴을. 채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장미의 이 다짐이 실현되는 순간을.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설인이 병원에서 장미를 본 그 순간, 채화영이 복길에 코를 막던 그 순간, 이강혁이 스패너를 산에 묻던 그 순간, 모든 순간이 다시 해석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39회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채화영, 당신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설인이 깨어났습니다. 장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길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다음 화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리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